자, 제가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죠? 요즘 여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을 수행하고 있는 비서가 이진심 씨로 확인이 돼서 예, 약간 놀랐어요. 이거 이제 미디어 벙커라는 유튜버가 이걸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박지원 씨도 수행 비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하필이면 왜 이진심 씨일까? 근데 이 여성의당의 이분이 핵심 간부로 일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의당이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곳이에요. 이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무리를 많이 빚어 왔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 출신 이진심 씨가 박지원의 최측근으로 있고, 근데 박지원 씨가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여러 결정사항들을 그죠? 예, 핵심에 있잖아. 예, 무슨 당원들이 선거로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박지원 씨가 불꽃 활동을 했다라는 거 빼고는 사실 이분의 정치적 성향 기본적으로 어떤 측근들이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몰라. 사실 검증된 게 없다고요. 에? 아니 박지원 씨는 그죠? 민주당이 정치인들을 지금 바꾸고 개혁시키고 하는 그런 그죠?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데 정작 박지원 씨는 한 번도 검증 대상이 된 적도 없고 그냥 미스테리 베일에 쌓여 있다고요.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분이 더 이상 엠번방 그 텔레그램 그 조직 속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50% 이상, 5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던 그죠 이재명 후보. 여전히 그죠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라고요. 국민의 삶에 2천만 명 이상의 중요한 그 결정을 끼치는 그런 정치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당을 이끌고 계시다고. 더 이상 텔레그램 방 같은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사실 대단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박지원 씨를 검증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괜히 이분 검증했다가 무슨 페미니즘 공격하는 걸로 오해받을까봐 아무도 검증을 안 해.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페미니즘적 정서를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박지원 씨가 괜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하면 저는 이분을 보호해 주려고 했어요. 제가 글도 그래서 일부러 썼어.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박지원 씨를 열렬히 환영한다. 페미니즘은 젠더 중립적인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 가치관이자 미래인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이제 균형 잡힌 어떤 페미니즘을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박지원 씨는 우리가 정말 보호해줘야 한다. 좀 보배 같은 구성이다. 예. 제가 이렇게 환영글을 남겼어요. 예전에 3월 12일 날. 일부러 썼어요. 박지원 씨가 혹시 페미니스트란 이유만으로 당내에서 혹시라도 공격당할까봐.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너무 극단적인 행동들, 그들의 오류, 뭐 피해자 중심주의인지 뭔지 뭐 이런 거를 막, 그죠? 막 들이밀면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왜곡된 페미니즘에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페미니즘이 정착하는 거는 너무 올바르고 시대의 조류상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지원 위원장을 좀 환영하는 글을 좀 써줬어요. 일부러 제가 왜냐면 저 역시 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자란 세대이고 제가 8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MZ 세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고요. 여러분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편에 웬만하면 서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어요. 단 조건이 있죠. 극단적 페미니스트들과 선을 긋는다라는 조건. 저는 박지원 씨가 정의당이나 이런 부류랑 활동하지 않고
민주당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길래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선을 긋고 활동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죠. 예전에 여성의당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당 대표가 무슨 뭐 타로 점괘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당무를 본다든지 이래서 당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일단 남성들 자체를 되게 혐오하는 어떤 글 같은 것들을 자기들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그죠? 예. 뭐 한강에 빠져 죽은 뭐 한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이런 정치인의 언어로서 되게 부적절한 것들. 그런 거에다가 이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가들을 당에서 굉장히 배척하고 그리고 또 성노동자들 있잖아요. 예, 성노동자들이 신상 정보를 자기들 내부에서 막 공유해가지고 막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적 물의를 한두 개 일으킨 곳이 아니에요. 여성의당이. 예. 그래서 이 여성의당은 저번에 이제 총선에 출마했다가 폭망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극단적인 좀 일탈적 페미니스트라고 해야 될까? 예,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페미니스트들이 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중앙 정치권에선 이 제도권 정치에서는 배제를 해야 돼요. 예, 큰일 납니다. 민주당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온 정당인데. 근데 박지원 씨를 수행보좌 하는 사람이 그죠? 이진심 씨라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자들이 취재를 좀 해야 된다. 이진심 씨 같은 극단적 페미니즘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 지금은 이제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진심 씨가 어떤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하나도 확인된 게 없고, 이분은 언론과의 인터뷰 자체를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박지원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이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뭐 2차 가해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랬던 뭐 보좌관을 민주당 의원이 채용했다 뭐 이런 것만 갖고도 경향신문이 크게 기사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의 도덕성, 좀 극단적 생각들 이런 것들도 언론들이 함께 취재를 해서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페미니즘 이슈만 나오면 기자들이 취재를 딱 멈춰버려.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박지원 씨 주변에 이런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는데 어떤 기자도 취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결국 내 몫인 것 같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취재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박지원 씨에게 일단 그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박지원 씨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 뭐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죠? 예, 청년 정치인답지 않은 좀 약간 되게 뭐랄까 목소리 톤 자체도 그렇고 그냥 되게 되게 좀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네. 자, 제가 뭐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박지원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듣고 판단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 네, 저 박지현 위원장님이시죠? 누구실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열린 공감 TV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협업 취재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라고 안 나오고 합니다. 있죠? 나오고 있나? 이 번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는 기자한테 뭐 아름아름 저희가 받았는데, 혹시 이게 뭐 비공개 전화번호인가요? 네, 제가 이제 연락받는 번호는 다른 번호가 있는데, 아이고, 네,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진 제가 몰랐고, 그냥 이게 뭐 네, 연락처를 그냥 수송을 하다가 이쪽으로 연락하면 연락이 될 거다 해서 그냥 연락드렸을 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업무폰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럼 업무 폰으로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텐데 자, 업무 폰으로 연락 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곧바로 업무 폰으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지금 예, 바로 예. 미팅에 들어가야 돼서요. 아, 예, 예. 대변인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대변인님한테 연락 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여성의당 이진심 씨를 이렇게 비서로 채용하셔서 뭐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시는 게 이제 유튜브 화면에 이제 여러 그 좀 찍혀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대변인님 여기가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야 돼서요. 끊겠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한겨레 이제 신입 기자일 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15년간 이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을 상대하고 만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정치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정치인 전 처음 만나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바쁠 수 있죠. 바쁠 수 있는데 분명히 업무용 폰으로 연락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답변을 뭔가 했을 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근데 업무용 폰으로 연락 바로 했더니 이젠 또 갑자기 대변인한테 연락하래. 그리고 질문은 들을 건 다 듣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예.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목소리 톤 자체가 대단히 무슨 벽 보고 상대하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마치 전화해선 안 될 곳에 전화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저는 일종의 이제 기자는 일종의 좀 시민들을 대리해서 질문하고 그죠? 해명 듣고 뭐 그런 직업인이잖아요. 그걸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인데 저한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떤 취지로 취재하고 있고 어디 기자이고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사무적으로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그런 표현도 없이 그냥 전화를 저렇게 끊어버리고 저는 이게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는 저런 분은 처음 만나봐요. 사실은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가끔 저런 분들 만나봤어요. 일단 한겨레 기자가 불편하니까 저런 식으로 쌀쌀맞게 대하는 정치인들 가끔씩 있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일 때
그때 전화했을 때 제가 이준석을 검증하는 기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준석이 이제 제가 불편했는지 딱 저런 식으로 통하고 끊고 그래서 제가 되게 그죠? 되게 당시에 좀 마음이 좀 불편했다고 해야 될까? 근데 뭐 정치인들이 저럴 수 있지. 국민의힘 사람들 원래 저러니까. 근데 어린애가 참 벌써부터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10년 전에 넘겼던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한테 저런 태도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보통은 그냥 예,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대변인과 통화를 하셔야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보통은 다들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을 대리해서 전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들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전화하는 저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되게 그죠. 뭐 한 3, 40년 민주당의 무슨 원로 정치인 하고 통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함부로 전화했다가 되게 혼나는 느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저 박지원 위원장님이시죠? 누구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열린공감 TV에서 그 여러 가지 협업 취재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이 번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는 기자한테 뭐 아름아름 저희가 받았는데, 혹시 이게 뭐 비공개 전화번호인가요? 네, 제가 이제 연락받는 번호는 다른 번호가 있는데, 아이고, 네,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진 제가 몰랐고, 그냥 이게 네, 연락처를 그냥 수소문하다가 이쪽으로 연락하면 연락이 될 거다 해서 그냥 연락드렸을 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업무폰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바로 예. 미팅에 들어가야 돼서요. 예, 예. 대변인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변인님한테 연락 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여성의당 이진심 씨를 이렇게 비서로 채용하셔서 뭐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시는 게 이제 유튜브 화면에 좀 여러 좀 찍혀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대변인님 여기가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야 돼서요. 끊겠습니다. 그죠? 괜히 전화했다라는 생각이 들,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인한테는 무슨 앞으로도 어떤 뭐 국민의 어떤 뭐 아쉬운 목소리, 도와달라는 목소리, 뭐 이런 거 전화 드리거나 뭐 찾아뵙거나 그런 거 못 할 것 같아요. 예, 예. 민주당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리고 뭐 바쁠 수 있죠. 사람이 바쁠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어렵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변인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 대변인이 누군지 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변인이 되게 많거든. 예? 예, 무슨 원내대표, 뭐 민주당을 대표하는 원외 대변인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뭐 이런 것만 처리하는 또 대변인이 또 있고, 또 누군지 알 수도 없어. 그걸 또 찾아내야 돼. 그 대변인이 누군지. 근데 찾아내다가 내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갖고 결국은 대변인한테도 연락하는 게 결국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도 이럴 진데 일반 시민들은 박지원 씨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거나 할 때 얼마나 그 문턱이 높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접근해서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런 식의 무슨 벽과 대화하는 느낌. 내가 말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뭐 연박당하는 느낌? 예, 그럼 이건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박지원 씨를 그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찾아갔다면 대단히 실망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당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청년 정치인인데 게다가. 그래서 저는 사실 대단히 실망했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이진심 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박지현 씨의 해명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으나 취재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제가 이거 괜히 취재했다가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면박당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냥 취재를 그냥 포기하려고요. 예,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이거 더 이상 취재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예. 박지현 씨의 해명을 듣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박지현 씨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거나 괜히 페미니스트로서 부당한 공격을 받거나 그러면 저도 그죠? 기자로서 해명해주고 싶은 건 해명해주고 도와드릴 건 도와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예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 예.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박지원 위원장이 대중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거나 뭐 이진심 씨가 어떤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민주당이 뭐 그냥 어떻게 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그냥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이 전화 통화 하나만으로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취재도 실패했지만 취재 자체가 하고 싶지 않아졌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거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인호공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인호공 법무차관. 자, 인호공 법무차관 임명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브리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자,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건 이제 강진구 기자가 이제 제보를 받으셔서 저한테 좀 약간 그 백업 취재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함께 취재를 해서 지난 월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최초의 여성 법무차관으로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언론들이 이제 조명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분이 정말 최초의 여성 검사로서 이렇게 그죠? 법무차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예. 라는 이제 열린공감TV의 이제 보도인 건데, 핵심은 뭐 이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죠? 그죠? 처남이 되는 거죠. 예. 진동균 전 검사. 이분이 이제 그죠? 어떤 성추행,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뭐 징계도 안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진해서 그냥 검찰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쉬쉬하다가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다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를 해요. 진상조사를 누가 하냐? 이 사람이 해요. 이 사람이 하는데 조희진 당시 서울 동부지검장 2018년에. 근데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조희진을 포함해서 인호공 당시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 있었던 부장검사인데 인호공이 특히 나서가지고 이 한동훈의 처남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피해 여검사를 압박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희진 검사도 들었는데 그냥 인호공을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그냥 봐줬다. 이런 첩보가 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 내부에서는 파닥의 소문이 다 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호공이 어떻게 보면 그 검사는 일종의 그 피해 여검사한테 2차 가해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떤 식으로 나 있냐면 인호공 씨가 피해 여검사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너 이걸 왜 문제 삼냐? 야, 진동균이 불렀다고 간 너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 여검사 편에서 또 이렇게 나서서 행동하려고 했던 또 다른 검사가 있어요. 제가 실명까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검사한테도 인호공 씨가
너 나서지 마라. 예. 진동균이 부른다고 거기 간 그 검사 걔도 문제 아니냐. 괜히 너까지 나서가지고 일 키우지 마라. 이렇게 뜯어 말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서지현 검사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서지현 검사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말고도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또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덮으려고 했던 검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노공 씨는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그죠? 무슨 성폭력 가해자도 아니고 그냥 사건을 덮는 데에 개입한,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부장검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즘 용어로 2차 가해를 한 거죠. 피해 여검사한테. 그 정도 사건이라 언론의 큰 주목은 안 받았어요. 예. 그냥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조희진 지검장이 알아서 잘 조사하겠지. 사실 그런 기대를 갖고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가해 이런 것까지 확인은 안 했던 거야. 이노공이 법무차관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시기이고. 근데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죠?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노공 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노공이 진동균 검사의 사건을 덮는 데만 개입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검사가 또 있어요. 이 회식 자리에서 우리 내가 한번 성추행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성폭력을 저지른 검사가 한 명 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람 결국 유죄 처벌 받았어요. 판결문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 그런 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하는 데에 역시 이노공 당시 서울 남부지검의 부장검사가 피해자를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은폐시켰다라는 제보도 함께 받았습니다. 물론 이노공 법무차관은 부인해요. 내가 그런 적도 없고 그 조희진 단장이 다 이렇게 조사했는데 문제 없는 걸로 다 확인됐고요. 만약에 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취재된 거 그대로 그냥 보도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들이 이노공 씨가 이제 여성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이제 띄워주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최초의 여성 법무차관이다 이러고 그냥 많은데,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법무차관에 앉혔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성단체, 김재련 변호사나 이수정 교수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2차 가해 여성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앉히냐. 벌써 기사가 한 10만 개쯤 쏟아졌겠지.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요. 이게 법조 기자들이 이거 다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 왜냐면 이게 강진구 기자한테 제보가 들어갈 정도면 서초동엔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조희진 당시 그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일 때 핵심 간부 검사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서지현 검사가 자기 얘기만 하면 됐지,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자기 동료도 피해당한 어떤 미투 사건을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열린공감TV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조희진 당시 이 진상조사 단장은요, 서지현 검사를 은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직에 어떤 은폐됐던 것들을 용기를 내서 밝혔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위해 나선 거 아닙니까?
많은 여자 검사들을 대신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의인인 거잖아요. 의인. 사실은 만약에 민주정부가 연장이 됐다면 서지현 검사야말로 그죠? 법무차관이 되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서지현 검사가 미투 같은 거 하면서 난리친 검사,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로 이 얘기를 내뱉어.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속내를 노출시킨 거야. 서지현은 난리친 검사야. 미투 같은 거 하면서 본인 얘기만 하면 됐지 다른 사람 것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쩌고. 저는 이 얘기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지현 검사가 이제 법무부에 이제 그죠? 그 N번방 사건 같은 거 이제 밝혀내고 뭐 이렇게 성폭력 근절 무슨 TF 뭐 이런 거 그죠? 예. 있다가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뭐하고 하면서 갑자기 서지현만 뚝 떼가지고 성남지청으로 다시 재발령을 내죠.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저 그냥 검찰 떠나겠습니다 했죠. 예. 서지현 검사가 만약에 성남지청에 돌아가서 당신 덕분에 우리의 근무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성폭력 사건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직 내에 이런 분위기였다면 서지현 검사가 왜 그만두겠습니까? 내부 분위기가 이랬던 거야. 이제 봤더니 다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납작 엎드려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서지현을 문제 있는 검사라고 낙인 찍고 있었던 거를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저는 이 멘트도 충격적이었어요. 조희진 전 검사의 이 한마디. 서지현은 미투 같은 거 하면서 난리친 검사. 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 벌써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야죠. 왜냐면 이 서지현 검사의 미투는 그죠? 한국 사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2018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난리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돼.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윤석열 정부 공격하니까 싫은 거지. 또 다 이런 거에서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건데 아니 2차 가해 뭐 이런 걸 이게 지금 2차 가해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조희진 당시 이 사람이 당시 진상조사 단장이었어. 근데 서지현 보고 난리친 검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2차 검사 2차 가해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근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윤재순 비서관. 윤재순 비서관도 지금 그저 과거 이제 성추행 경력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씨가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하승수 변호사가 핵심을 짚었어. 보니까 이 윤재순 씨가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자리에다 임명을 한 거대. 우리가 그냥 비서관 하니까 무슨 역할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리하는 자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하승수 변호사가 핵심을 잘 짚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계속 실드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맞는 분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순 비서관을 윤석열이 보호해준다기보단 목줄 쥐고 있는 거야. 윤재순이 이게 거꾸로인 것 같아. 윤재순이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그죠? 50억인가요? 150억인가요? 아무튼 그거를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윤재순이 오히려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윤재순을 뭐 시민단체가 이렇게 반발하고 뭐 한겨레 같은 곳에서 막 반발하고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얘를 쫓아낸다?
그럼 윤재순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래서 윤재순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윤재순에게 윤석열이 목줄 잡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하승수 변호사가 핵심을 찔렀네요. 여성 단체들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몸도 좀 아프고 또 열린공감 TV랑 이런저런 협업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바빠져가지고요. 방송을 좀 많이 못 켰는데 여러분 제가 활동하는 모든 내용들은 열린공감 TV를 통해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리포액트에 이제 기사로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방송이 좀 없더라도 네, 허재영 기자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소중한 이 후원금 제가 취재비로 잘 알뜰하게 써서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공공재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